62페이지. 그죠? 거기 1번만 일단 볼게요. 건축물을 건축 개수로 취득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그 허가 받고 건물 지면 나중에 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준공검사 우리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걔들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주거든요. 그럼 걔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1번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가로운 거 빼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조심할 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밑에 보면 날과 가로 있는 거 빼고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죠.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은 언제가 취득이 됩니까? 그러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입니다. 그럼 안 됩니다.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취득 시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나오면 기본 나오는 게 유상승계, 무상승계, 그리고 건축물 건축, 그리고 연부취득 있죠. 걔네들을 기본으로 냅니다. 일단 문제는 거기다 추가가 되는 거죠. 추가. 그렇죠. 이거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취득시 문제 언급이 됐죠. 그래서 이거 막 그렇게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6절에 뭐가 있어요? 과세 표준. 자, 여기부터 뒤에 세율 여기는 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하고 얘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취득세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세율 파트예요. 실제로는. 얘도 만만치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과표, 세율, 부가징수. 여기서는 어딘가에서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잖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적 금액을 말하냐면 취득세는 항상 기준이 취득 당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언제적 금액을 말한다? 취득 당시 금액을 말합니다. 등록세는 언제 내는 거예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등기 등록할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등기 등록 당시 그러고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금액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니까 당연히 금액도 언제적 금액이야? 취득 당시 금액을 과세 표준하겠다 그런 얘기죠. 얘는 그냥 납부 방법이 뭐예요? 원래 신고 납부잖아요. 그럼 신고 납부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서 얼마에 샀는지 신고하라는 얘기잖아. 법으로 그렇게 정한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걸 1억에 사가지고 1억에 신고를 해요. 그럼 받아줘, 안 받아줘요? 그대로 받아주겠죠. 1억에 신고했으면, 그죠? 그래서 받아줘요. 자, 근데 이걸 1억에 사가지고 만약에 9천만 원에 신고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죠. 1억 2천, 1억 사서 1억 2천 신고하면 받아줘요. 왜냐면 이걸 나한테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1억에 신고하든 이렇게 다 받아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내가 1억에 사서 9천에 신고하면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천에 샀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당사자만 알잖아. 당사자만. 그죠? 나중에 걸릴 수 있죠. 나중에. 하지만 신고할 당시는 모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신고하러 9천에 신고하러 갔더니 막 공무원이 내가 잠깐 원래 이런 질 안 하다가 한 번이니까 떨려가지고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니까 혹시 이거 다운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실직고 한번 봐줄 수 있는데 지금 마세요? 그럼 고개 숙이니까 내 눈을 바라봐 이럽니까?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왜? 이건 나한테 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간다는 얘기지. 걸리는 건 나중 문제란 얘기죠. 결론은 뭐다? 일단 취득세 과표는 내가 뭐 한 금액? 그죠? 신고한 금액을 원칙으로 무조건 인정해 준다. 그래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법에 내가 신고한 무조건 그걸로 인정해 주겠다. 다 인정해 주겠대. 이렇게만 돼 있으면 여러분이 9천에 신고만 받아줘요? 받아줬네? 그럼 다음에 5천에 신고해봐. 혹시나 하고 이것도 받아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1,000만 원 막 이렇게 신고하겠죠.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뭐 먹고 살아? 그죠? 얘들도 최저 생계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다? 걔네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동산의 가치는 최소 이 정도는 된다라고 자기들이 평가해서 그 금액을 공시합니다. 그걸 아까 뭐라고 한다 했어요?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공시가격. 그러면 그 지방세는 그 중에 걔를 뭐라고 한다 했죠?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자, 그래서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하셨잖아요. 근데 그 신고한 금액이 얘 있죠. 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그때는 신고가액으로 안 가고 뭘로 가?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항상 얘는 누구랑 비교한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낮아도 얘보단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법이 또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럼 또 문제가 있어요. 왜? 자, 얘가 1억이래요. 나는 진짜 9천에 샀어요. 9천에. 이건 하늘도 하고 땅도 하는 얘기야. 근데 이 금액으로 신고해버리면 시가 표준액 1억이고 신고가액 9천이잖아요. 그럼 얼마로 가? 1억으로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억울하잖아요. 왜? 진짜 이 금액에 샀는데. 해서 뭐가 있는 거야? 네가 진짜로 이 금액에 샀다는 걸 입증하면,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해서 뭐가 있냐면 사실상 취득가액이랑 있는 거죠. 사실상 취득. 얘는 말 그대로 내가 실제 취득한 이 금액을 그대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걸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 우리 금방 했었죠? 국수 공판장 이거예요.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는 뭘로 간다? 실제 취득한 금액 그대로 간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누구랑 비교를 안 한다는 거야? 시가 표준하고 비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이걸로 간다는 거지. 자, 공식 가격 1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경매를 받았어, 경매. 낙찰을 8천에 낙찰 받았어요. 시가 표준 1억인데 내가 낙찰을 8천에 받았어. 취득세 얼마? 값이 얼마야? 8천이. 왜? 내가 실제로 8천에 받은 거 하늘도가 땅 경매 받은 거잖아요. 자, 1억인데 1억 2천에 낙찰 받았어요. 그럼 취득가액 얼마다? 1억 2천, 1억 2천. 실제 취득금액,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얘랑 관계없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시면 되냐면, 얘가 문제가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뭘로 가니?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그럼 얘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된다? 그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걔가 여기 6개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얘랑 관계없이 이 금액으로 간다 그러시면 되고,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게 나오면 무조건 누구랑 비교를 해야 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그거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건 안 되죠. 이렇게 넣어요. 공정증서상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많은 금액이 있대요. 근데 이 금액이 이렇게 놨어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상 금액을 과표로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보세요. 공정증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증서상에 입증되는 증명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화한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일단 이렇게 나오면 뭘 먼저 봐야 돼요?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 자, 이 공정증서는 여기에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이 공은 20이 아니에요. 20이 그 공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20은 공증이고 이거는 공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는 분 있어요. 국소공 해가지고 공정 나오고 국소공판장 맞고 이런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글자를 한자를 외우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외워야 돼. 정확하게. 애매하게 외우면 안 된다. 애매하게 외워가지고 나중에, 그죠? 올해는 간다 있잖아. 올해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올 때 어떤 선생님이, 농업 선생님이 그 나무 이름 외우는데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 이렇게 가르쳐줬다니까요.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이 나무 이름 외우는 거예요. 농업 시간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예요.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오류나무 아카시아 나무, 오류나무 아카시아 나무, 미참나무 미류나무예요. 그걸 제가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진짜로. 왜? 그때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중학교 3학년 때 막 여자한테 관심이 많을 때잖아. 남자니까. 근데 막 선생님이 갑자기 오 아가씨 참 미인이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때 당시 그 아카시아껌 선전이 있었어요. 광고. 아름다운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지요. 막 오 아카시아껌 여기 막 맞물려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라. 그 지금도 기억나. 근데 얘가 내가 만약에 아가씨하고 미인에 꽂혀 있었으면 이게 뭔지 모르죠. 그죠? 저는 오류나무, 아카시아 나무, 미류나무, 참나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우면 뭐해? 뭔지를 모르는데. 외우는 국수 공의 국이 뭔지 모르고 국수 국이 무슨 국이요? 멍태국이요? 동태국이요? 알 수가 없네. 야 나는 아무 국이나 다 좋아해. 이럴 거예요? 그죠? 이 공은 공매. 이거는 공증이 뭐예요? 공증이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는 거예요. 그럼 공증은 간단한 거예요. 얘는 객관적이지 않죠. 왜? 그게 걔가 입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랑 여러분이랑 둘이 매매를 했어. 근데 다운쓰기를 했어. 다운 계약서를 1억인데 8천에. 근데 이걸 공증을 받는 거죠. 그럼 법무사 사무실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둘이 이거 8천에 거래했으니까 이거 8천에 거래했던 거 네가 확인 좀 해줘, 그거야. 그럼 걔는 법무사가 이걸 1억에 실제 샀던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협의한 금액을 그대로 했다는 것만 걔가 뭐 하는 거 날인만 확인만 해주는 게 그게 공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죠. 법무사가 확인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 해당 안 되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그럼 누구랑? 얘랑 비교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얘보다 적대요. 그럼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액이 크다는 얘기지. 그럼 뭐라고 해서 정답이에요? 시가 표준액 그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돼 그냥. 근데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여기 있죠 판결문. 아까 제가 판결문 나오면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 제외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외란 얘기는 그러면 얘가 만약에 화해 조소상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실제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거보다 적대. 그럼 뭐라고 해야 정답이 얘도? 시가 표준액이라 해야 정답이 되는 거지. 왜? 얘는 여기에 해당이 제외된다는 얘기는 얘는 이걸 안 본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누구하고? 얘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누구랑 비교를 하는 얘기야. 그쵸.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상으로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64페이지 6절의 과표 1번 일반적인 과세 표준 그랬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언제적 금액이다? 취득 당시 가액을 하는.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뭘로 간다고요? 연부 금액. 아까 했잖아요. 연부 금액 전 시간에.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아까 표현했었죠? 20억, 20억, 20억 그 얘기하는 거더라. 그죠? 그리고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그러면 왜 그 계약 보증금이 계약금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아니어도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아파트를 5억 주고 취득할 때 계약금 10% 줬어요. 5천만 원 줬죠. 그러면 나중에 잔금 얼마만 주면 돼요? 4억 5천만 주면 되죠. 왜? 그 5천 계약금 준 것도 전체 취득 금액 중에서 일부를 미리 준 거잖아요. 그럼 연부 취득할 때도 계약하면서 뭘 줄 수 있어? 계약 보증금 줄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돼? 그 보증금도 당연히 뭐에 포함된다?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공부하실 때 얘는 연부 금액만 외우시면 절대 안 돼요.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다 기억하셔야 돼.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뭐한다? 포함한다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원칙 뭐래요? 신고가액이고 예외가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인데 이를 언제 적용하느냐?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자가 신고를 안 했대. 자, 여러분이 신고를 안 했네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신고 안 했으니까 자기들은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어떻게 해? 걔네가 세금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신고 금액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신고가의 표시가 없대. 뭔 얘기야? 신고를 하긴 했는데 금액을 안 쓰셨어. 그러면 금액이 없으면 신고 안 한 거 똑같은 거죠. 없으니까 시가 표준액. 양가로 2번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래요. 그럼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쵸? 특례. 예? 취득자 신고 없는 거요? 매매가 되면 나중에 얘들이 그러니까 매매 둘이 갑하고 둘이 매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신고를 해줘. 근데 둘 중에 하나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얘가 신고할 수 있죠. 아니면 얘가 신고할 수 있고. 한 명이 신고하면 다른 게 이게 그러니까 얘가 팔았어요. 그 얘가 양도세 신고하는 거죠. 그럼 이 서류가 가요. 증빙이. 그리고 얘가 만약에 신고 안 했어. 근데 취득사한 사람이 얘가 누구를 해? 지 앞으로 뭐를 해?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신고 안 해서 얘가 등기해버리면 이게 매매세 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붙여가지고 뭘 보내? 고지서를 보내요. 원금에다가 뭐 붙여? 가산세 붙여서 그때는 뭐가 나가? 고지서가 나가요. 너 네 신고 안 했더라? 너 그럼 이렇게 세금에서 여기다 이거 붙여가 나한테 세금을 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례는 이거죠? 위에 이제 상관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실제 취득 금액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 3, 4, 5 있잖아요. 거기 이제 국수공판장에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서 제출해서 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검증. 그러니까 얘는요, 검증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를 하셨어. 근데 신고 금액이
얘보다 적어요. 그럼 원래 뭘로 가야 돼? 이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 거래됐다는 게 해당 시군구에서 뭐가 되면 인정을 해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가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검증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신고가액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해서 그 금액이 거래됐다는 걸 검증을 받으면 그 금액 그대로 가겠다 해서 6가지가 있다. 우리 교재는 오른쪽 65페이지에 뭐 그 지금 설명한 거 예스 오늘 플로우 차트로 막 만들어놨죠. 그죠? 그 보면 골치 아프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원칙이고 특례가 2개 있는데 이 금액은 원칙이 돼. 누구랑 항상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그런데 뭐는 사실상 취득가 얘네들은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그 금액을 그대로 간다. 결론은 국수공판장 검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그림 보고 하면 되게 헷갈리죠. 정리는 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돼요. 그 뒤에 이제 뭐 부동산을 취득하시면 기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취득 가격에 추가로 포함되는 항목 같은 건데, 그건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 3월달에 충분하니까. 일단은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요 기본 개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접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68페이지. 그거 있죠? 68페이지. 6번에 보면 뭐 있어요?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아까 했잖아요. 안 보낸다 했잖아.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그 얘기잖아. 그 기억나시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간주 취득이 나오죠. 간주 취득. 그죠? 자, 거기서 일단은 이 간주 취득은 아까 뭐 토지 지목 변경 이런 거 나왔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간주 취득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목 변경이에요. 오른쪽 2번 있죠. 69페이지 토지 지목 변경. 그죠?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만 간주취득 일단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전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뭘로 바뀌었어?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 그래서 지목이 뭐가 됐어요? 변경이 됐어요. 얘기죠. 변경. 자, 그럼 아까 제가 이게 갑건데 소유권 변동 없다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증가된다 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얘가 시가 표준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전답에. 근데 대지인으로 바뀌니까 얘가 3,000으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잖아요. 가액이. 그죠? 가액이 증가됐어. 그럼 아까 제가 얘가 증가가 되면 실제로 취득은 안 했지만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이 증가된 이만큼을 취득을 안 했는데 뭐 한다 했죠? 취득으로 간주한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얼만큼을 과세한다는 얘기야? 증가한 금액만큼을 과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세 표준이 뭐겠어요? 증가한 가액이겠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기본이 뭐야? 그로 인하여 뭐한 금액? 증가한 가액을 과표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걸 기본으로 가는데 이 지목 병역할 때 돈이 들어가죠. 그죠? 여러분 지목 변경이 전을 대로 바뀌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럼 이걸 바꿀 때 그 남양주 세무서 가가지고 남양주 시청 가가지고 자기 토지대장 달라고 저쪽으로 살짝 가져가가지고 거기 딱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 전이라고 써있으니까 살짝 돌아가 침발라고 싹 씌운 다음에 이렇게 대자로 살짝 고쳐 이렇게 살짝 갖다 주면 그러면 바뀌는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농지 같은 거를 전으로 바꾸려면 형질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돈이 들어갑니다. 일단 뭐가 들어가요? 측량도 해야 되고 거기다 성토 작업한다고 그죠? 흙 갖다 깔아야 되죠. 그죠? 그 비용 들지. 또 뭐 내야 돼? 전용비 됩니다. 농지 전용비를 내야 돼요. 그죠? 왜? 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대체 농지 만들 수 있는 비용을 내는데 그 비용이 꽤 비쌉니다. 옛날에 굉장히 비싼데 지금은 한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오래된 얘기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곱미터당 5만 원인가가 최대치일 거야 아마. 그죠? 그럼 3.3평이 3.3제곱미터잖아요. 그럼 한 평 전용할 때 최대 금액이 16만 5천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100평만 전용해도 1650만 원을 내가 추가로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농지 200평 사가지고 100평만 대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 대지 100평 한 거에 대한 농지 수용비를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는 거야? 1650만 원까지 추가로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지가 싼 거예요, 대지보다. 왜? 지목이 대인 토지는 바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데, 농지는 뭘 해야 돼? 형질 변경해가지고 대로 지목을 바꾼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걔가 싼 거야. 근데 농지는 결국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가지고 지목을 변경했다는 거지. 근데 그 들어간 비용이 입증이 됐어. 뭘 통해서? 법인 장부나 판결문에서 이 들어간 비용, 실제 비용이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간다? 그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예요, 정리하면. 그냥 지목 변경,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증간가액, 그러시면 되고, 뭐라고 나오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됐다라고 나오면 뭘로 간다? 증간금액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들어간 비용을 과표한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려요. 왜? 생각들이 많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증가한 금액이래. 근데 입증되면 그 증가한 금액에서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차비는 빼주는데 하물며 들어간 비용인데 그럼 빼야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비용 빼고 나머지 금액이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 강의도 그렇게 한 역사도 없는데 어디서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양도세요? 그죠? 양도세는 과표는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들은 대로 하면 돼. 들은 대로. 이거 있는 그대로 가면 돼요.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단순무식한 거잖아요. 그냥 지목 변경, 증가한 금액 그러면 되고, 비용이 입증됐대 그러면 소요된 비용 이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답을 풀면 되는데 자기들이 해석을 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지. 이건 틀리고 자식할 것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걔가 제일 많이 언급이 돼요. 지목 변경. 그래서 거기 69페이지에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로 인하여 증간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랬죠?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양가로 2번에 그 두 번째 줄 있죠? 다만. 앞에 건 보지 마세요. 1에서 2를 뺀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2번 다만 뭐라고 돼? 다만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면 뭐 한다고요? 그 비용으로 한다. 끝. 결론은 뭐예요? 위에 거 1번 증간가액. 근데 양가로 2번에 판결문 법인 장부로 입증되면 그 비용으로 한다. 됐죠? 그것만 다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에 그냥 이대로 내는데 이거를 자꾸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틀려요. 왜? 자기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런 거죠. 있는 그대로 가면 돼요. 해석할 필요 없는 거죠. 단순무식하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단순무식하게.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공시가격이 그 시가표준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설명해 놓은 건데 이건 지금 볼 거 없죠. 쭉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가면 4번에 뭐 있어요? 면세점이나 면세점. 면세점이 뭐예요?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데죠? 면세점.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 여기가 먼저 싸잖아요, 물건이. 그죠? 싸죠. 그죠? 이 공항이 있다 있죠? 인천공항에. 그죠? 공항에 가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 PX 그죠? 충성마트라고 해가지고 거기 PX 있죠. 제가 말했죠. 여기서 군납으로 맥주 술 되잖아요. 술값 엄청 쌉니다. 진짜로. 막 맥주캔 하나가 시중에 500짜리가 1,000원이다 그러면 군납은 300 얼마 이렇게밖에 안 되면 400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거의 헐값이죠, 헐값. 그죠? 이런 거는 그런 걸 사서 먹어야 되는데. 제 친구 와이프가 군무원인데 군무원이에요. 그 공군부문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 가면 항상 이게 있어요, 맥주가. 군납. 근데 그 무제한 안 판대요. 그 인원당 얼마씩 이렇게 박스 제한이 있다가 계급에다 또 틀리고 그죠. 근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산다고 해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엄청 쌉니다. 생각해보세요. 맥주 한 캔에 300원, 400원 하면 그거 먹어봤죠. 완전히 그냥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걸 사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면세품이죠. 우리도 있어. 취득세.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뭔다? 면세점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한 물건,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이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시면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그러면 50만 원 이하니까 얼마까지는?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 뜻이네요. 이하니까 얘 포함해서 얼마?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을 산다 쳐봐. 그 부동산에 50만 원짜리 있어? 땅을 이만큼인데, 야, 나 이만큼 살게. 50만 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말했죠? 자동차 같은 걸 그럴 수 있다고, 그죠? 제가 티코 얘기했잖아요, 티코. 그죠? 티코. 이 전설의 티코를 30만 원이면 좋은 거 살 수 있거든요, 티코. 이거 사면 뭐 거의 유지비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죠? 티코는 그런 건데, 티코 차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티코 이렇게 퉁 쳐서 여기를 그럼 푹 찌그러졌잖아요. 찌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찌그러지면 정비소 갈 거 없이 마구라 들고 훅 불면 됩니다. 훅 불면 쫙 펴져요. 티코는 뭐. 어떤 사람이 티코 타고 가다가 뚝 찌그러져가지고 마구라 들고 막 불었더니 안 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티코 가다가 뭐라 그래? 아저씨 창문 닫고 부르셔야 돼요. 그죠? 이 티코, 그죠? 티코. 좋은 거 많죠, 티코, 그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한참 티코 타고 낼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대형차, 어떤 사람이 그랜저를 좋은 걸 샀는데 하얀 티코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 집에까지 끝까지 따라와서 여러 땅이라고. 아, 이 양반아 왜 따라와? 그랬더니 사은품이랍니다. 대형차 샀다가 티코를 사은품으로 준 거죠.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티코 타고 다닐 때 큰 차 옆에 특히 외제차 이런 거 뒤에 따라가지 말아야겠어요. 저 사은품 따라가나 보다 이래가지고 오해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티코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좋은 점도 있는 거죠. 니어거 가는 길은 다 가. 니어거. 니아까 가는 길은 다 가. 짧은데 어디든지 가는 거죠. 차 넘어지면 내 까짜 부를 필요 없어. 들으면 돼. 이렇게 들어서. 그죠? 대신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여자들 그 있잖아요. 아세톤. 그게 꼭 있어야 돼. 왜? 앞에 시동 걸었는데 아침에 차가 안 나가. 왜? 바퀴에 껌이 붙어 있어. 그럼 차가 안 나가. 그럼 아세톤으로 껌을 지워야 돼. 녹여야 돼요. 뭐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 세차를 깨끗이 하고 다녀야 돼. 왜? 더럽게 하고 파킹해놓으면 아저씨들이 가다가 깡통인 줄 알고 주워가. 더러워가지고. 그죠? 그래서 항상 그거를 해야 되고. 근데 고속도로 갈 때 좀 위험하죠. 고속도로 갈 때, 그 코너링 갈 때, 이 쇼트트랙 하듯이 약간 이 손을 짚어줘야 됩니다. 그 코너. 여러분, 제가 진짜 티코 타고 옛날에 나왔을 때 타고, 제가 사업할 때 이렇게 부산, 이게 경부고속도로 타고 막 다녔었거든요. 정말 버스 옆에 지나가면 차가 밀려요. 버스 옆에 티코가 이렇게 가잖아요. 속도 좀 내면 진짜 밀려. 이 공기 압력 때문에 이렇게 밀려, 진짜로. 그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바람 많이 불면. 바람 많이 불면 내가 그랬잖아. 바람 불면 뒷바람 받으면 벤츠도 추월한다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벤츠도 추월한 차, 이게 티코가. 이게 좋은 차죠. 좋은 점 많아요, 이 티코. 그죠?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옛날에, 그죠? 근데 티코에서 잠을 못 자요. 비 오는 날 잠자면 시끄러워서 못 자요. 막 양철 소리 나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위에서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티코. 이런 거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말씀드렸죠?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이하면 포함이니까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정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해서 거기 4번에 1번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단 거기까지만. 금액만 이제 기준이 그런 거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됐죠? 자, 이게 과표고 이제 뭐 있어요? 뒤에 이제 여기다 뭘 곱해? 세율을 곱하면 돼. 세율.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작년에 시험이 안 났어요. 얘가 계속 나오거든, 시험에요. 연쩍 나오다가 얘가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죠. 일단 요거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일단 세율이 3개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세율은 개정이 된 거라겠죠. 2011년 1월 1일에 개정이 된 거예요. 2011년 1월 1일에. 그러면 이 얘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었어요. 그러다가 예배 법이 개정되면서 이때부터 유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요? 취득세 이렇게 바뀌었어요. 법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생긴 이유가 이게 막 지문이 이상하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여기 특징은 뭐냐면 요렇게 따로따로 낼 때와 지금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각각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옛날에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2%를 만약에 냈었다. 그럼 지금은 취득세 몇 %를 내? 4%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따로 내면 한꺼번에 낸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표준세율 이런 것들이 다 그게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세율은 같다. 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낸다. 요겁니다. 그걸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표준세율은 과거에 뭐와 뭐가 합해진 거다?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요. 이 취득세는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몇 프로? 2%.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우리 취득은 매매도 있고, 그죠? 유상승계, 무상승계, 원시취득, 간주취득 많잖아요. 그 많은 취득 있죠? 근데 전부 다 세율이 몇 프로야? 2%예요. 취득세는. 그러니까 매매도 2%, 상속도 2%, 증여도 2%, 무엇도 2%다 취득세 2%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등기할 때 등록세는 매매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 뭐냐에 따라 세율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표준세율은 과거에 얘하고 얘가 합해진 건 맞는데 얘는 세율이 몇 프로? 2% 하나밖에 없었는데 얘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얘랑 두 개 합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표준세율이 여러 개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개정 전에 취득세 세율이 뭐밖에 없다? 2% 하나밖에 없었다. 왜냐면 이걸 또 이해하셔야 나중에 여기 가서 또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고 개정 전 취득세 세율은 하나밖에 없었다. 몇 프로? 2%.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거죠. 표준세율이 나와요. 그죠? 거기서 쭉 나오는 거죠. 그죠? 자, 표에 이제 74페이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보세요. 자, 제일 기본이 매매 등 일반적인 유상승계죠. 이 세율이 얼마냐면 4%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 같은 걸 매매를 샀다 그러면 4%. 근데 얘가 뭐면 농지면 3%예요. 농지는 저율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상속받았다 그러면 2.8% 내는 거고 농지를 상속받으면 2.3%를 냅니다. 그게 줄죠. 그죠? 그리고 증여받았다 그러면 3.5% 내요. 근데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시취득이라고 하죠. 원시취득. 건축을이다 그러면 1000분의 28, 2.8%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각종 분할. 공유물, 총유물, 합유물 분할은 1000분의 2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세율이에요. 시험에는 얘하고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중과세는 여기까지 딱 한 번 나왔어요. 얘는 이제까지 한 번 딱 개정되고 2011년 개정된 이후로 재작년까지 시험이 계속 나왔는데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거의 얘하고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나올 차례였거든요. 순서대로 가면 거의. 그러니까 작년에 얘가 나올 차례인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여튼 이 두 개 중에 하나 나온다고 봐야 되죠. 이 세율은. 그죠? 나오더라도 얘는 영순이에요. 취득세 파트는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근데 보시면 얘가 농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농지가 저율이잖아요. 얘보다. 그죠? 근데 증여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을 때 2.8%예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조심할 게 뭐냐면 농지를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 그럼 맞췄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고요. 증여는 뭐라고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무조건 2.8%. 비영리 사업자 아니면 무조건 3.5%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저는 증여를 받으면 뭘 증여받든 취득세는 몇 %를 내야 돼? 3.5%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농지 상속 받으면 2.3%, 농지를 매매를 사면 3%만 내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얘들이 왜 4%, 얘는 왜 4%일까요? 옛날 취득세 2%, 등기할 때 등록세 2% 낸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왜 3% 했겠어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1% 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주면 그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 뭐예요? 등록세 세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해해야 여기 가서 이해하는 거죠. 이 말뜻이. 별 얘기 아니죠? 원래 취득세가 2%밖에 없었어. 근데 이거는 얘하고 얘가 합해진 거니까 이 등록세 세율은 과거 등록은 여기서 2%만 빼주면 걔가 과거의 등록세 세율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이 기본 개념이고 여기다 이제 추가로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그죠? 세율이 달라요. 이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억 이하 주택을 사면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그리고 9억 초과는 3%입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금액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상거래. 그러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주택을 아파트를 이 6억 이하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샀어. 그럼 원래 매매가 4%잖아요. 근데 주택은 얼마? 1%만 내면 되고 6억 추가 9억이. 근데 얘는 최대치가 몇 프로예요? 3%만 내면 거야. 3%만. 더 이상 안 가고. 그죠? 그럼 요건 이렇게 문제도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와요? 딱 6억이야. 얼마? 딱 6억이면. 딱 6억짜리 주택을, 하필 주택을 딱 6억짜리 샀어. 6억짜리를. 그럼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그럼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1번 1%, 2번 2%. 몇 번이에요? 1번이 4번 1번이에요. 원래 문제부터 이렇게 보여야 돼. 답이 크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좀 이하. 그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물어봐요. 6억이면 이렇게 주택의 공시가 6억 이렇게 물어봐요. 취득가 6억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6억이면 9억이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상 이하 미만 초과를 여러분 고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낸다니까 문제를. 근데 그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딱 9억짜리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가 몇 프로일까요? 9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2.8%예요. 또 금액이 꽂혀가지고 9억이니까 딱 9억 이하니까 2%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뭐만 된다고? 유상만 돼요. 그러니까 무상이나 그러니까 상속증여나 원시나 이런 건 전부 다 이대로 가는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매매 등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갈 때 무슨 토지 건축물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우리가 정부에서 뉴스 나올 때 요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요새 경기가 좋아할 때 그 부동산은 토지를 말합니까? 건축물을 말할까요? 주택을 말할까요? 주택을 말해요. 그 중에 또 아파트,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된다는 얘기고 경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걔가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은 경기가 좋게 하려면 무엇을 거래를 많이 해야 돼? 주택을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이때 뭘 많이 하는 거야? 상속이나 증여나 신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를. 그죠? 그래야 거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을 해요? 상속할 때는 세율을 낮춰주겠대. 그럼 부모님한테 가서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상속하시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라는 거야. 그래서 이익을 낮춰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얘가 6억 이하는 1%만 내면 되는데 4%인데 1%만 내래. 잘 됐네. 이번 기회에 사야 되겠네 해가지고 여러분 살라고 갔더니 아무도 안 팔아. 왜?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안 팔아. 그러면 아무리 사고 싶어도 이걸 낮춰서 사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안 팔면 살 수가 없죠. 거래가 안 되잖아. 그럼 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돼요? 얘만 낮추면 안 되고 무엇도? 양도세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양도세도.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에 가면 주택은 원래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이면 원래는 50이고 1년 이상 2년 40, 2년 이상 누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택은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 이렇게 돼 있어요. 혜택을 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고 파는 사람 다 혜택을 줘야 뭐가 되는 거야? 서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세를 낮춘 거지. 그래서 얘가 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해야지 나중에 죽으라고 외워놓고 또 뚝 틀릴 수 있죠. 이거 시험에 안 나왔겠어요? 뭐 나왔겠죠. 당연히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예외입니다. 이 주택만 예외다. 그리고 기본 개념은 이렇다. 그래서 요걸 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74페이지 보시면 세율에 그렇죠. 표준세를 그랬잖아요. 표 있죠. 표 박스 안에. 뭐 상속은 1000분의 28, 농지 1000분의 23. 그 상속의 무상이니까 증여 같은 경우는 1000분의 35고 비영리 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 1000분의 28. 각종 분할 거기하고 합의물 총회 분할 전부 다 얼마예요? 1000분의 23. 그 밖에 원이니까 일반 매매 등은 전부 다 얼마? 1000분의 40인데 농지는 1000분의 30이다. 그리고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그랬죠? 그렇게 하는 뭐다?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1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다.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게 이게 뭐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은데 그 왜 가정 어린이용 주택 있잖아요. 놀이방. 그죠? 그 놀이방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도 똑같이 혜택을 줍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는데 올해 이제 개정이 되긴 한 건데 근데 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나중에 이제 개정사항이니까 제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죠? 일단은 주택 유상거래는 세율이 다르다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오른쪽에 그 주택의 범위 표 있잖아요. 표. 거기 개정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정 어린이집 등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이 개정안인데 얘도 확정은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집을 말한다 했어요? 이거요? 아파트 단지에 그 어린이집 말고 놀이방 있잖아요. 놀이방. 그 아파트를 가지고 아파트에다 애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 깽이들 그 2살짜리 말 눈 떠가지고 엄마 아버지 같이 알아보는 애들 있잖아. 이제 엄마 아버지 알아보면 어디 가서 이제 지네 엄마인지 알아 냄새로. 그런 이제 얘가 어디 가도 나를 알아보겠다 할 때 보내는 데 있잖아.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2살에. 그 자기는 종일 자고 하는 거 있잖아. 종일반.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엄마는 종일반을 보내줘. 애를 2살짜리를 자기는 종일 자고 왜? 자기는 종일 자야 되니까 종일반 보내줘. 그 신랑이 퇴근하면 피곤하다 그러죠. 하루 종일 애 봤더니 피곤한데. 피곤하죠. 종일 잤으니까. 그래서 자는 것도 피곤해요. 체력이 돼야 자는 거예요. 체력이. 체력 안 되면 여러분 못 자면 12시간 못 자면 허리 아파가지고. 그죠? 젊었을 때는 저도 막 24시간도 자고 그랬거든요. 체력이 되니까. 지금은 못 자요. 왜? 체력 딸려서. 뭐든지 체력이 돼야 돼. 잠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죠? 그 놀이방 얘기하는 거, 놀이방.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2살짜리를 보내고 자기는 하루 종일 자고. 왜 종일반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키워야지.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세율도 같이 주택 유상으로 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볼게요. 76페이지 7번에 탄력세율 나와요. 탄력세율.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세율 있죠.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7번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부동산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요. 얘는 안 돼요. 중과세는 안 되고 보면 얘네들만 가감종이 돼요. 얘네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 일반 매매가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4%잖아요. 근데 조례면 이제 조례가 뭐냐면 지방의회 통과되는 게 조례거든요. 그러면 얘가 취득세가 특권 도시니까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의회에서 야 우리는 취득세 매매가 4%인데 이거에 얼마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의 반절이면 2%잖아요. 2%를 더하면 얼마야? 6%. 빼면 2%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 세율 자체를. 조례를 정하면. 그럼 경기도의회에서 야 우리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취득세를 매매는 5%를 하자. 통과시키잖아요. 그럼 경기도는 취득세 5%를 내야 돼요. 아니면 야 우리는 낮춰서 그냥 3%만 하자. 그러면 3%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2%에서 최대 얼마? 6%까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50% 범위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조정 안 하죠. 왜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했는데 내가 도지사 된 기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경기도는 취득세를 5%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도지사를 끝으로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세금 많이 거치면 다음에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지. 그럼 경기도지사가 뭘 하고 이 짓 해요? 안 하지. 낮추지도 않죠. 왜? 낮추면 재정이 줄잖아요. 가능은 하지만 실제는 안 하죠. 그죠? 그게 뭐다? 요게 이 얘기예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건 나중에 강조하지만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냐면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땡 틀린 거야. 얘는 안 돼. 누구만? 표준세율만 된다.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30분 한다고 해가지고 다들 좀 심란한 것 같아서. 그죠? 다음 주부터 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하고 오늘은 기본 강의라서 강의 내용을 전체 책을 다 안 하는 거라서 진도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부터 1시 반이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